안녕하세요. 자료구조 투타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거는 이제 자료구조의 하나인 큐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이 큐가 이제 뭐냐면 전에 배웠던 이제 스택 같은 경우는 자료가 뒤에서 삽입되고 자료가 나갈 때도 이제 뒤에서 이제 나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스택 같은 경우는 자료를 한쪽 끝에서는 이제 삽입이 이루어지고요. 한쪽 끝에서는 삭제가 일어나는 FIFO 형식의 자료 구조를 Q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first in first out이라는 건데, 그래서 그냥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가장 먼저 나가는 형태죠. 그래서 이게 실제 생활의 예를 이제 들어보자면, 은행에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 업무 보러 오면 바로 이제 은행에 오자마자 바로 창구로 가진 않잖아요. 바로 뭘 하죠? 번호표를 뽑고 일종의 그 순서를 기다리죠. 그 순서를 기다리는 거를 이제 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업무를 보기 위해 줄 쓰고 있는 사람, 큐의 자료 구조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큐 같은 경우는 이 실제 생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컴퓨터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됩니다. 이 여러분을 나중에 그 운영 체제나 네트워크 관련된 거 보시면 대부분 거기에 뭐 버퍼라는 그런 단어가 있을 거예요. 네트워크에서 이제 버퍼라는 이제 단어는 뭐냐면, 이 전부 다 이제 큐를 기반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큐는 그냥 단순히 줄을 세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들의 이제 뭐 패킷들이 이제 움직이 그 뭐 주고받게 되겠죠. 주고받을 때 얘를 좀 원활하게 통신하기 위해서 라우터마다 하나의 그 어떤 뭐 버퍼라는 장치를 더 가지고 여기다 이제 패킷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이제 줄을 세운 다음에 좀 네트워크가 원활하다 싶으면 이제 많이 보내고, 네트워크 혼잡하다 싶을 땐 조금씩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큐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최적화 같은 거를 이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그런 걸 이제 큐잉이라는 용어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운영 체제에서도 자유버퍼 노드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Q라는 기법이 들어가는데, 자, 이게 지금 자유버퍼 노드 관련된 그 그림을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리리스트 헤더라고 나와 있는데, 이 Q 같은 경우 일단 먼저 더블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된 이제 자유버퍼 Q고, 이 더블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연결 리스트 배울 때 아마 같이 할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더블 링크 리스트로 이제 구현된 프리 리스트 헤더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보시면 이 화살표를 잘 보세요. 화살표 잘 보면 어떤 게 버퍼들이랑 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의 큐에다가 이렇게 저장시켜서 나중에 어떤 프로세스가 나 운영체제야 나한테 버퍼 하나만 할당해줘 하면 이제 바로 여기서 맨 앞에 있는 거 주는 거예요. 그냥 뭐 특별한 얘가 뭐 특별한 상태가 아니면 그냥 주는 거죠. 뭐 얘가 뭐 다른 어떤 상태다 하면 다른 이제 5번을 주게 되는데, 얘가 뭐 특별한 상태가 아니면 그냥 바로 이게 바로 맨 앞에 있는 이 3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삽입이 될 때는 무조건 맨 뒤에 삽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운영체제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울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냥 예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는 이런 것처럼 이제 컴퓨터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스택보다 더 많이 사용이 되는 Q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배열 기반 Q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first in, first out이라고, 이게 항상 in Q가 될 때는 항상 이게 배열의 맨 뒤에 이렇게 삽입이 되고, in Q가 될 때, 그러니까 뭐 Q에서 빠져나갈 때는 항상 맨 앞에 있는 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리니어 Q, 이게 선형 Q의 구조인데요. 선형 Q 같은 경우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거예요. 버퍼에다가 버퍼 이렇게 하나를 딱 두고요. 배열 딱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이게 뒤를 이게 맨 뒤가 지금 현재 맨 뒤 상태가 어딘지 가리키는 이 그 뭐랄까 그 스택의 탑이라는 그 변수처럼 이렇게 현재 위치를 기록해주는 그런 변수가 하나 있는 구조고, 자, 이렇게 리니어 큐로 구현한 이 자료 구조, 이 큐의 경우에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배열에 이런 식으로 자료가 꽉 차 있다 가정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DQ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A가 이제 삭제가 되겠죠. A가 삭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머지 있는 그 B에서부터 F 요소들은 무조건 다 한 칸씩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이동을 해야 돼요. 이 선형추의 같은 구조는. 그래서 어떤 자료가 들어올 때는 맨 뒤에 삽입되고요. 맨 뒤에 삽입됐죠. 그다음에 나갈 때는 맨 앞에서 제거가 된다. 그것도 맨 앞에서 제거가 됐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선형큐에 대한 구조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긴 거고, 선형큐를 이제 운영할 때는 맨 앞에 나갈 때 항상 맨 뒤에 있는 뒤에 있는 요소부터 딱 이렇게 한 칸씩 다 여기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배열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무조건 리니어 큐를 만들 때는 이렇게 작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배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열 배열할 때도 중간에 비어 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중간에 널문자가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 널문자 같은 경우는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만약에 여기 이렇게 널이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다 널이 있고 이 뒤에 문자가 더 있는데도 이 프로그램이 이걸 딱 읽다가 중간에 이렇게 널이 있으면 뒤에 문자가 있어도 읽지 않고 끝내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배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중간 인덱스에 빈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빈 요소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한 칸씩 앞으로 넘긴다. 이거를 숙지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 이동시키는 작업에 대한 문제점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선형 큐, 그러니까 리니어 큐에 대한 문제점 보면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5,20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순서대로 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도록 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니까 어 그냥 모든 전 국민한테 코로나 지원금을 준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걸 지원을 먼저 하려면 먼저 이 국민들에 대한 그 자료를 뭐 배열에 저장을 해야겠죠. 5,200만 명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 필요하고 이 큐를 기반으로 이제 돈을 지급을 한다 했으니까 맨 앞에 있는 사람부터 이제 서비스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배열에 들어가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을 또 먼저 서비스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 해주고 이 사람 해주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돈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추가적인 서비스로 해서 우리 선형 큐의 문제점이 뭐였었죠? 선형 큐의 같은 문제점은 이 중간에 빈 인덱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0의 이 사람이 이제 서비스가 끝나면 얘는 당연히 이 배열에서 삭제가 돼야겠죠. 이거 이렇게 비워지는 순간 여기 0번째 인덱스는 중간에 빈 요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뒤에 있는 요소들이 전부 다 한 칸씩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잖아요. 5,200만 명을 예로 들었으니까 자 5,200명에서 한 명 빠지면 5,100, 999, 이만큼의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앞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엄청난 타임 오버헤드가 있겠죠. 이렇게 그 큐 본연의 기능을 하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그 시간보다 이 이동을 하는 그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형 큐의 경우에. 자, 그래서 그럼 이 선형 큐를 쓰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큐를 운영해야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나온 해결책이 뭐냐면 원형 큐라는 게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책에서도 이제 원형 큐라고 나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해결책은 이거예요. 배열의 모든 인덱스가 앞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없애자는 거죠. 이것처럼 이게 이런 걸 이제 하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이동시키는 작업이 없고 대신 이동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프론트와 리어라는 이 두 개 현재 위치를 기록을 해주는 그런 변수를 하나 두고 얘 이 두 변수의 위치만 이동시키면 배열 자체를 이동시킬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리니어 큐 같은 경우는 이 뒤에만 가리키는 이 변수 때문에 이 배열 자체를 이제 쉬프트 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앞에도 이 앞의 위치도 이제 기록을 해줄 수 있는 이 프론트라는 변수가 추가됨으로써 이제 단순히 이 프론트의 위치만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배열 자체의 이동 작업은 이제 필요하지가 않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가 이제 얘 이제 DQ가 일어날 때마다 얘가 이제 값이 증가가 되고 인Q가 일어날 때마다 얘가 이렇게 값이 증가된 형태로 만들어주면 원형 Q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형 Q는 이제 배열을 기반 Q에서는 무조건 사용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스택 봤었던 것처럼 원형 큐를 구현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자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당연히 이제 원형 큐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큐라는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큐라는 구조체 만들어주고 큐에 당연히 자료를 넣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인큐라는 어떤 연산이 필요하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넣는 것을 보장해야 된다 했으니까 당연히 이게 먼저 넣기 전에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이스풀이라는 연산도 필요합니다. 그런 연산 필요하고 자 당연히 넣었으면 다시 뺄 수 있는 것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뺄 수 있는 연산인 이 DQ를 구현을 하고 당연히 빼기 전에 정상적으로 이게 뺄 수 있게끔 isEmpty라는 연산을 넣어가지고 이 Q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이 똑같이 빨간색 글씨는 무조건 구현해야 되는 거고 노란색은 그냥 하면 좋은 것들
알아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스택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공부를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방법이 항상 그 자료 구조에 대한 형태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원형 큐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해야 이제 동그랗게 구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 그다음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뭐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 배열 기반이라서 조건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뒤에서 이제 링크 트리스 같은 걸 배우면 좀 조건식이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가 현재 빈 상태와 하나만 있을 때와 다 찼을 때 뭐 막 그런 여러 가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상태를 다 머릿속으로 암기를 하고 구현을 하셔야 어, 알고리즘 공부 확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도 다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똑같이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샅샅이 다 파헤쳐 볼 건데, 먼저 이제 큐 구조체를 만들어 줘야겠죠. 자, 일단 맥스 사이즈는 그냥 5라고 가정합시다. 그냥 큐에다가 5개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타입 데프 인티저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냥 책에 있는 양식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타입 데프 한 다음에 큐라는 거 만들어 주고, 엘리먼트 버프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그 큐에 현재 맨 앞에 있는 정보 그 위치를 이제 기록할 수 있는 헤드 변수, 그다음에 테일 같은 경우는 큐의 맨 뒤에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위치 변수 두 개를 이제 원형 큐에서 헤드는 왜 필요한가라 나와 있죠. 그 앞에서 봤던 그 선형 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게 버프 항상 맨 앞에 있는 게 나가는 거였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게 나가 빼면 됐는데, 원형 큐에서는 그 후에 일어나는 이제 배열의 이동 연산을 없애기 위해서 DQ 연산이 일어날 때보다 헤드의 값을 증가시켜 그걸 빼면 이동 연산이 필요가 없다가 나와 있네. 말 그대로 이 하나를 빼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됐으니까 이 시프트 작업 없애기 위해서 하나 빼면 이 이동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헤드 플러스 플러스를 해주는 거예요. 헤드 플러스 플러스 하면 이런 식으로 얘가 이 다음 번째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굳이 이동 작업이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헤드라는 변수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q 초기화 연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 Q는 당연히 초기화하기를 하면 먼저 위치 변수에다가 이렇게 초기값 할당을 해줘야겠죠. 둘 다 일단 아무것도 들어가진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배열의 인덱스 0번째를 둘 다 가리키고 있을 테니까 둘 다 0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헤드와 테일이 지금 같은 경우는 0으로 이제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그 조건식 이용할 건데, 이거는 둘이 서로 같은 거를 향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헤드와 테일이 같다는 소리는 그 배열이 지금 빈 배열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isEmpty라는 메소드를 구현할 때 이거 조건식을 그대로 써줄 거예요. 처음 데이터 초기화시는 배열이 빈 공간이기 때문에 헤드와 테일은 당연히 같은 값을 갖죠. 그래서 인큐 연산 시에는 이제 Q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Q에 이제 값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테일이 값을 늘려주고요. DQ 같은 경우는 이제 Q에서 자료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헤드 값을 증가시키면 원형 Q가 정상적으로 도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태 확인 연산에서 뭐 isFull과 isEmpty가 있는데, isFull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런 조건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테일 플러스 1 한 다음에 왜 이게 맥스 사이즈 한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를 쓸까요? 왜 쓸까요 이거를?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만들었더니 원형 큐죠. 원형 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형 큐가 있으면 아까 그 사이즈가 5라고 했을 때 테일이 현재 4예요. 4에다가 이제 이거 좀 아무튼 그 하다가 그 버프의 0번째가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EQ를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배열의 사이즈가 5인 상태에서 지금 4를 가리키고 있고, 여기서 인큐 연산자가 아니 그 인큐가 일어나면 얘가 다시 배열의 공간이 좀 5밖에 안 되고, 이제 4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배열의 마지막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배열이 이제 마지막 공간을 가리키고, 이 나머지 연산자를 써가지고 얘를 다시 0번째로 향하게 해줘야 돼요. 얘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인큐 연산자가 일어나면 테일이 플러스 플러스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4 플러스 플러스니까 최종적으로 5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배열 같은 경우는 최대 공간이 5니까
O 인덱스에다 삽입을 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연산자에서 O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얘를 다시 이 버프의 0번 테일을 이제 버프의 0번째를 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머지 연산자를 쓴 그런 테크닉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연산자 쓰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쓰는 거고요. ECMT 같은 경우 아까 뭐라 했었죠? 헤드와 테일이 이제 같은 거를 가리키고 있으면 그 배열은 이제 빈 공간이다라는 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뒤에서 제가 좀 그림을 그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